아이들 학비도 좀 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노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정학을 맞고 퇴학 일보 직전에 있고 매일 학생과 불려와가지고 반성 못 쓰고 이런 아이들을 좀 잘 끼워안고 놀았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뻤어요. 마음이 착했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가슴 아픈 상처들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 가슴 아픈 상처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말썽 부려도 다 용서돼요. 그런 게 학교인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거 교직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애가 제가 셋이다 보니까 네.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뭘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교직을 좀 포기하는 게 좋겠다. 가장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네. 남편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너무 안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모든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연년생을 낳았어요, 제가. 하나는 8월 29일 날 낳고, 네. 그 다음에 8월 2일 날 낳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돌아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1년에 애를 둘씩 낳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동생이 누나 1년에 애를 둘 낳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낳고 나니까 한 달 있다가 우리 큰아이 도를 했는데 아이는 무조건 제가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직장 생활을 하면 더 바삐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근데 몸이 딸지가 않아요. 그렇죠. 학교 가려고 그러면 막 손이 저린 거야.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 친정어머니한테 애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우유병을 누가 닦으겠어요? 제가 다 닦아놓고 하면, 예. 네. 15개, 2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 와서 어머니 그냥 막 이게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슈퍼우먼이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느 하나는 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여성들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예.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그냥 살짝 제가 느낀 그 첫 느낌은, 진미령 씨 있잖아요. 진미령 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외모상. 네. 그래서, 되게 아름다우시는데, 아까 여기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냥 너무 당당하게 올라오셔갖고, 악수를 이렇게, 예? 악수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선거유세 나온, 예? 그런 느낌인 거 그러셨어요? 받고, 되게 느낌 강하시구나. 이런 걸 제가 몸으로 느끼긴 좀 했어요. 놀란 말씀 드릴까요? 예. 대학교 때 제가 강도를 잡았어요. 강도를요? 네. 그래서 4단이시니까. 네. 예, 예. 강도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안에 화제가 됐었어요. 화제 되죠. 그래서 어떤 무술 하시는 영화 감독님께서 예. 무술 영화를 좀 찍자 그랬어요. 네. 근데 교육자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좀 인식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야. 그래서 못했는데 그때 했어야 됐어요, 저는. 영화 배우를 그때 했어야지. 그랬으면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고, 맞아요. 드라마에서 만나뵐 수도 있고. 이야. 그때 그랬어야 됐던 것 같아요. 군인들한테 엄청 편지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 외모를 보기에도 하나도 안 꾸미셨는데 옛날 왜 영화 배우들 보면 외모 좀 비슷하시잖아요. 아니,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눈 서글서글하시고 예. 정말 그쪽으로 하셨으면 훌륭한 배우가 되셨을 텐데. 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네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진짜로. 그런데 정말요.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신 외모지만 이런 분들이요. 사실 사귀고 보면 마음이 너무 여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끌어안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의 다친 마음은 잘 추스리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사람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렇게 나눌 수는 없거든요.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강한 면이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고 약한 면이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는 거지 강한 사람 안에는 약한 점도 있고 약한 사람은 사실은 강한 면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강한 것을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약한 면이 있는데
그걸 좀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자기가 받지, 강한 척 하느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그걸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일에 막 빠지시는 것도 풀어주시는 방법이고,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추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되겠죠. 또는 아줌마들,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막 수다를 떤다면 그 수다를 떨면서 깔깔 웃고 이러면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하고 나는 완벽하고자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도 사실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풀어주셔야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수다하면 안고 떠오시고 스트레스 여기서 싹 풀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예. 아줌마의 몸으로 주부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회사 대표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한데요. 아침 일찍부터 스케줄을 동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빅건스와 함께 시작하는 권정심 주부. 지금 하세요. 많이 돌아왔구나. 어제 스케줄에 대한 확인도 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오늘 미팅은 공연이 아닌 다른 목적, 아이들의 대학 입학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남해가 새롭고요. 내년에 갈 대학을 미리 얘네들이 이제 특기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인사 좀 드리려고요. 오늘 첫 대면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거 충분히 여쭙고. 예. 아이들은 대학에 대한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모양이다. 이제 대학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가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넓다고. 그래서 감사드리죠, 저희로서는. 드디어 도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아이들에겐 꿈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숙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신 교수님이 고마울 뿐이다. 컴퓨터 앞에서 자기 할 일들을 착착착착 하면 연습 밖에 나가서 연습할 일이 있으면 연습하고. 근데 이제 그게 밀리면은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학술적인 부분도 또 좀 더 가미돼서 예술적인 부분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선생님이 주지 못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표정이 굳은 아이들. 권정심 주부의 설명은 계속된다. 100% 확신을 해. 우리 권 선생님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에요. 여자 돈키호테 같은 사람. 남이 하지 않는, 남이 감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아주 과감하게 꺼리낌 없이 하는 아주 굉장히 순수한 분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학교 시설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당. 작은 소규모 콘서트 해도 되겠다, 그치? 응? 저기 음향 조정실. 권정심 주부는 대학에서 아이들의 꿈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연습 하나 필요하니까 얼마 주냐? 한 번 했다. 야. 사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 네. 공지 꼭 하고. 가. 아이들과 헤어져 바삐 달려가는 것은 공연기획회의. 분야의 총회를 한대. 총회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김포에 있는